네, 반갑습니다. 영진 코리아 센터장 윤원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앞선 우리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도 언제 끝나나 생각했는데 역시 대단한 체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교육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십니까? 다문화 교육의 메카인 동광초등학교 또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금 이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경험과 또 강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냥 공감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했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같이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이렇게 공감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4시 40분이거든요. 예, 짧고 치열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들 계시는 이 6층에 오른쪽에는 김해시 가야 글로벌 센터가 있습니다. 김해시 가야 글로벌 센터는 김해시청 산하의 외국인 복지센터고 목적은 김해시 외국인의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데 있고 여기에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외국인 생활상담,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입주한 외국인들이 처음에 이제 출입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초등학생들을 어디 동광초로 보내야 돼요? 합성초로 보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상담도 여기 김해시 가야 글로벌 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가야 글로벌 센터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의 상담 통역은 물론이고 자녀 돌봄, 또 교육 편입, 또 비자 체류 상담을 하고 있고요. 김해시에서 22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가야 글로벌 센터장은 저기 계시는 김대근 센터장님인데 혹시 선생님 제가 여기 설명한 거 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알리고 싶은 거 있으면 짧게 한번 일어나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가야 글로벌 센터 김대근입니다. 네, 설명 저희 영진 코리아 센터 센터장님께서 오늘 또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빠짐없이 잘 하셔갖고 저는 추가 설명 드릴 건 없고요. 단지 아까 강의 시간에 교수님 설명 정말 잘 해주셨고요. 김해시가 지금 아까 통계가 38,000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한 32,000, 3,000 정도로 지금 추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센터 얘기도 나왔는데 김해시에서 직접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가족센터와 외노센터 그리고 가야 글로벌 센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설센터들이고요. 가족센터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반드시 어느 한 부모는 한국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 대상자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외노센터는 근로자셔야 됩니다. 근로자 지금 비자로 본다면 E9, E7 되겠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예전에는 동포들 H2 비자가 있었는데 H2 비자가 지금은 이제 F4로 통합이 됐으니까 없어지고 E9, E7에 관련된 비자는 외노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외국인들께서는 이제 쉽게 저희 가야 글로벌 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작아서 좀 놀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게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고 수도권을 뺀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김해시인데도 현실은 조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저 외에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하게 그 문정기 선생님과 권민수 선생님께서 저희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인사 말씀드리면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 가야 글로벌 센터는 그 수탁 기관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단법인 영림 코리아 센터는 25년도부터 지금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센터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진영 본산도에 있고요. 저희들은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체류 및 교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법인 승인은 24년도에 받았고 작년에 법무부로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와 이민자 조기 적응 지원센터로 선정돼서 지금 현재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 센터장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그 교육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군인 출신이거든요. 한 19년도에 소령으로 예편을 했고 또 공무원으로 좀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가 흘러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늘 강의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쭉 있는데 여기 지금 컴퓨터 교실에 우리 지금 동광초에 그 문종기 선생님들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같이 그 협업해서 지금 저희 고려인 자녀들의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올해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뭐 이렇게 한국어나 또 고려인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미취학 애들을 교육을 주말에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미취학 어린이, 즉 5세 어린이들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지금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이 단어가 뭘 뜻하냐 이건데 틀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5살짜리 러시아 친구가 엄청 비웃더라고요. 나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또 이것도 모르냐고. 근데 저 역시도 이런 단어와 이런 문제를 보고 있으면 언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고려인 자녀들도 한국어를 처음 보거나 또 한국어에 대한 시험을 보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시간은 50분으로 되어 있지만 짧게 가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주변에 고려인들 얼마나 계시냐는 생각으로 저 김해시 고려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지금 26년 4월 기준으로 3,681명의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진영이 가장 많습니다. 1,700명 정도가 있고 그 동강초등학교가 있는 동상동 북보동에 다 535명, 379명 정도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3,681명을 보면 김해시 인구가 57만 정도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0.65% 낮고 또 외국인들이 한 3만 2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1% 정도로 좀 낮은 분포지만 그래도 뭐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의 동포가 있다고 하면 김해시가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사업은 김해시에서 지금 고려인 동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명은 두 가지 있습니다. 김해시청에서 지원하는 게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관련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한국어하고 문화교육도 있지만 심리 정서 상담 이런 것도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아직도 이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뭐 생활, 취업,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미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의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현황을 좀 보면 현재 지금 이주 배경 청소년 현황은 한 6,500명 정도가 김해시에 있고요. 이 중에서 그 부모 모두가 외국인 인원들이 한 2,700여 명, 외국인 주민 자녀, 즉 국제결혼, 결혼했거나 귀화자, 아니 국내 출생자가 3,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선생님들께서 교육하고 있는
그 나이대의 이주 배경 인원들이 한 2,400명이 있고요. 앞으로도 0세부터 6세에 2,500명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더 유입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많은 다문화의 친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과 예측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적으로 보면 이게 좀 심리 정서적으로 위기 경험이 좀 많고요. 또 세 번째 꼭지점을 보면 학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그 A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 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거나 좀 이렇게 좀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 있을 때 항상 교육청과 학교와 복지기관이 좀 연계 강화를 하고 정보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뭐 상담에 대한 인력,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통역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동광초등학교의 교육 데이터는 2004년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저도 동광초에 대해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24년도의 데이터인데 총 재학생이 한 390명 정도 있는 중에 다문화 인원들이 15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의 다문화 비율은 합성처가 1이고 인원수를 보면 동광초등학교가 가장 많다. 또 151명을 우리 비교를 해보니까 고려인들이 가장 많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이 학생의 비율 변화 추세는 이게 5년간에 한 2.7배 정도가 이게 급등했더라고요. 앞으로 더 늘겠죠, 이게. 그리고 전국 대비해서 김해가 속도가 전국의 어떤 속도, 증가 속도보다 3배 이상이 좀 많다라는 이런 또 추이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고려인 학생들이 외모는 거의 우리 한국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돼요. 이게 한국어, 러시아, 우즈벡을 동시에 사용하고 좀 정체성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문화에 대해서도 지원 우리 복지가 엄청 잘 돼 있잖아. 하지만 저희들 그 다문화 지원 체계는 베트남하고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식 자체가 가장 첫 번째 안전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정체성은 분명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즈벡에 살다가 러시아에 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쪽 나라에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지만 언어가 안 돼서 또 뭐 배움이 달라서 학습에 공백이 생기고 또 심리적인 위기가 집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거의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그 9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국, 즉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런 부분이 붕괴가 됐거든요. 이 붕괴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기준 언어가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어를 써요. 이렇게. 근데 91년도부터 붕괴가 되면서 각 나라별로 자기 고유의 언어들이 이제 부활이 돼요. 이렇게. 뭐 우즈베커, 뭐 카자흐 이게 언어가 부활되면서도 또 여기 국정 문제에 결국 고려인들이 좀 외압을 받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그 이후부터 이제 다시 이주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인들의 생활 양식은 일단 우리 같은 한민족이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는 그대로 있어요. 고려인들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잔치가 이게 돌잔치 환갑인데, 환갑이 되면
러시아 우즈벡에 있던 고향에 있는 친척들도 다 와요 이렇게. 우리 여기 와가지고 같이 환갑을 축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명절이나 이런 제사 문화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뭐 성도 알다시피 뭐 이렇게 뭐 가히 이렇게 하면 한국식 성과 러시아 이름이 결합이 되고 집단주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보다 중시합니다. 다들 나중에 보면 왜 부모님들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데는 뒤에는 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러시아 문화가 있습니다. 러시아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모국어를 쓰고 있고 빵수프 이런 식문화도 있고요.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뒤에도 한 번 더 제가 거론하겠지만 의사소통이 직설적이에요. 명확하고 이건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문화도 좀 있어요. 이 뭐 할랄 문화, 즉 얘기해서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화장품에 콜라겐, 글리세린 성분이 들어가는 것도 안 발라요. 그만큼 돼지고기에 대해서 그렇고 세계의 어떤 문화의 가장 그거는 뭐냐면 집단주의, 공동체 연대 강조, 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영에도 그렇고 동상동도 그렇고 마을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러시아를 쓰고 한국에서 아마 한국어를 처음 접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의 이중 공백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려인하고 조선족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뭐 이주 배경 경위를 보면 고려인들은 연해주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연해주. 근데 이제 조선족은 일제강점시에 만주로 이렇게 갔고요. 주요 거주국은 우즈벡이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동북산성, 지린성 이렇게 있겠죠. 모국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러시아가 모국어인데 한국어가 거의 안 돼요. 그럼 조선 쪽 애들은 잘 되는데 얘들은 뭐냐면 중국어와 조선어의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말이 한국어가 대부분 한국 한자에서 많이 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조선 쪽이 한국어를 잘해요 이게. 근데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의 한국에 대해서 이게 모국어는 좀 많이 취약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소통과 한국어 능력이 된다. 예, 학교 현장에서 문화적 충돌과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는 시선처리입니다. 이게. 눈을 똑바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렇게 막 구중을 하거나 야단을 때 쳐다보면 눈이 똑바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야 얘가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는 안 그렇습니다. 눈을 피하면 반성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혼낼 때 눈을 똑바로 보는 아이는 반항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저도 엄청 놀랬거든요. 이게 애가 갑자기 처음 갔던 자리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웃질라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저도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가식적으로 약간 어색하니까. 예. 근데요, 이 공적인 자리 당연히 지금 친근함을 표현으로 이렇게 웃고 있고 하는데 러시아 거는 특히 낯선 곳에 가면 무표정이에요. 애가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지하다. 그리고 조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굳은 표정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신중함의 어떤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급식을 할 거예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할날 문화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빵, 감자, 고기, 뭐 요거트 이런 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념, 마늘, 향, 쌀 이런 거 좀 낯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반이나 급식을 좀 억지로 먹이다 보다는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어떤 팁이에요. 네 번째, 그 러시아어에 대한 이름은 애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거든요. 플레인.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라라고 불러도 뭐 이게 정식 명칭이지만 애칭 샤샤라고 불러주면 더 좋아하고 타티아나는 타냐, 뭐 디미트리는 디마, 블라디미르는 보바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부모님하고 혹시 연락이 되거나 뭐 이렇게 뭐 되면 집에서 하는 또 애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애들과 라포 형성하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보면 직설적인 감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는 이건 러시아의 직접 화법이거든요. 저희 센터에도 상담사가 있어요. 러시아 출신 고려인 상담사가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요. 아니 내가 센터장이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좀 생각해보고 얘기를 답변을 줘야지. 바로 거기서 바로 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요? 라고 싸가지고 약간 그랬는데 이거예요. 이거. 직접학법에 대한 문화 차이거든요.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애들이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도 저기 센터에 보면 방과후 수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막 수업하다 갑자기 애들이 야 틀렸어 뭐 바로 얘기해요. 선생님 얘기하면 바로 답하고 그게 이 피드백이 너무 빨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야 선생님 얘기 다 끝나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답답하죠. 야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 그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문화적인 영향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말 중에 애들이 갑자기 끼어들어갈 경우가 많겠죠. 이거는 그 대화에 대한 참여도거든요. 관심과 열의.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예의 없는 걸로 간주가 되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워하겠죠. 그리고 어려운 남자애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감정 억제로 애들이 감정이 너무 이게 아니라 개방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제 너무 쉬워요 그러면 정말 재수 없죠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애가 야 이것도 너무 좀 겸손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자기 표현감에 대한 직접적인 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지금 현실인데요. 고려인 이렇게 온 친구들이 센터에서 하는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뭐 맞벌이를 하고 계세요. 외벌이로 단순 어떤 직업이 말도 안 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직업관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공장이나 뭐 건설 현장이나 농업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살아가기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혼자 있는 고려인 아동이 거의 60% 이상이 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숙제가 자꾸 미제출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야 너희 부모님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모님이 아무리 선생님이 아무리 알림장을 보낸들 이게 자동적인 번역하고 이렇게 되고 선생님 이거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뭐 숙제에 대해서 읽을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방임 아닌 방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알림장도 왜 이렇게 알림장을 확인을 안 할까? 연락이 두절일까? 이것도 언어적인 장벽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한국어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러시아나 이제 다국적으로 뭐 학교 종이 앱도 이렇게 좀 가입부터 이 변환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학교 종이 알림 어플을 도와달라고 센터에 오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알림장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부모님 사진 찍어서 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관심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로하는 부분이 있고 준비물이 없이 등교하는 경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부 우리는 어떤 수업을 하면 부모님들이 예측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니? 너 혹시 선생님 준비해오라 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어떤 예측이나 정보가 부재하다. 그리고
아침에 이게 뭐 시각이나 결석을 엄청 좀 자주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부모님은 그 전에 출근을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애들끼리 그냥 알람을 맞춰가지고 등교를 하려고 하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혼자 오래 또 대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돌봄에 대한 공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방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좀 선생님들이 좀 알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집에서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쓰고 있고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뭐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교과에 대한 이해, 뭐 한국말을 너 잘하잖아 이게 아니라 학습이라는 걸 하려면 또 특정 단어의 그 과목에 맞는 단어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이건 일상적인 대화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해 한국어로 뭐 이해도 못해도 그 모른다는 표현 이 단어 있죠 세자 선생님 저 몰라요 이것 자체도 불가능한 입장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있든 자든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휘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전혀 읽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숙제 뭐 도움과 이런 것은 거의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여기 더 대단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다만 여기 다문화 학습 체험 수기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보거든요. 다문화 교육 포털에 가시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수한 공모전 이 선생님들이 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 수상자분들을 저도 보고 왜냐면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교육에 대한 모델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다행히 선생님들이 대부분 원어민 선생님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 중에 한국어를 잘하고 또 대학까지 마친 그런 선생님들을 뽑아서 원어민, 그러니까 서로 러시아어로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애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기초적인 어떤 능력은 뛰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아까 뭐 감수성이나 정서나 심리나 또 학교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 공부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좀 봐주시면 첫 번째 가정통신부는 될 수 있으면 러시아어로 번역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또 다행히 요즘에 AI가 너무 잘 돼 있으니 제한된 여건이지만 좀 번역해 주시면 아마 더 좋아할 거고요. 이게 안 되시더라도 러시아어 가능한 어떤 학부모님들을 좀 알아두시면 대신 좀 전달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국어에 대한 수준 진단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동광초등학교에서도 뭐 한국어 집중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갑자기 한국으로 왔으니까 애들이 한국어도 그렇지만 심리 정서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니까 선생님들이 좀 면담을 바쁘시겠지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직설적 표현은 모래가 아니다. 문화적인 차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숙제가 계속 뭐 많지도 않지만 만약에 또 뭐 이렇게 미제출을 하더라도 어떤 집안에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들의 어떤 뭐 상태, 가정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환경적인 부분을 좀 한번 들여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또 고려인들 학생이 이게 강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예체능 이런 쪽에 우리 전 센터에도 댄스 팀이 있거든요. 여자 친구들도 한 25명 정도 있는데 뭐 진영 단방 축제 이런 데서도 공연을 하고 해요. 근데 잘해요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좀 강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또래 관계에 대한 그 형성 부분도 좀 선생님들이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어려움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하기가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발견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뭐 사회적인 어떤 우리 민간기관하고 또 학교하고 어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공감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려인들은 베트남계 조선족하고는 좀 다르다. 러시아가 모국인 한민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별도의 좀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이 들었죠. 직설적인 표현은 무례함이 아니다. 그 러시아 문화의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다. 그래서 이해하면 오히려 신뢰관계가 형성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숙제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방임이 아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연계적인 지원이 해법이다. 아예 강점을 좀 공식적으로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러시아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구나. 아니면 또 이중적인 문화의 경험을 아주 잘 할 수 있다. 이게 교실에서 빛날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혼자 해결하기는 힘드시죠. 요즘 드라마 참교육을 보더라도 선생님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민간기관하고 같이 협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내집 말입니다. 150년을 돌아 마침내 한국으로 찾아온 고려인 아이들에게 동광초 교직원분들은 한국에서 건네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따뜻한 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은 시간이 5시 12분이네요. 이메일이나 별도로 따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집으로 집에서 돌아가시고 내일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그 선생님도 계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시간에 차 막히면은 저욕하지 마시고요.